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타이완은 희대 해외 유괴 인신매매 사건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습니다. 캄보디아로 유괴된 이들은 생체 장기 적출까지 당했습니다. 두 눈이 1,525달러, 심장이 11만 9천 달러, 간이 15만 7천 달러, 두피가 607달러, 두개골과 치아가 1200달러, 관상동맥이 1525달러, 신장이 20만 달러, 췌장이 35만 달러 등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매매되는 타이완인들의 장기 가격표로 전신을 16개 부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인신매매단은 현재 물건이 얼마든지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라는 선전까지 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타이완에서 회사를 차려 직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해외에 나가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옥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타이완에서 태국 방콕을 거쳐 미얀마의 KK 캠퍼스라는 곳에서 감금 상태에서 일을 시키고 여의치 않으면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끌고 가 산채로 장기 적출까지 하는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KK 캠퍼스입니다. 감옥 개념의 수용소지만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안에는 문자 메시지를 날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 매춘 장소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담벼락에 접근하면 탈출을 기도한 것으로 간주돼 심한 구타를 당합니다. 담은 4m 높이로 주변에는 카렌족 민병대가 초소까지 세워 24시간 감시합니다. 탈출을 기도하거나 업무 실적이 부진하면 소위 빙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 KK 캠퍼스는 워낙 감시가 심해 탈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5,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KK 캠퍼스에서는 17시간 동안 일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벽돌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껏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쳐야 합니다. 벽돌을 든 손이 흔들려 놓치기라도 하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한 30세 여성은 감금돼 있던 시간은 악몽이라고 폭로했습니다. 4월에 탈출해 귀국한 여성입니다. 월급을 5에서 6만 뉴 타이완 달러를 지급하고 보너스로 10만 뉴 타이완 달러를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속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힘든 타이완 평균 임금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속아서 끌려간 이들이 하는 일은 문자 메시지를 날려 속을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매달 15에서 20명의 타이완인을 캄보디아로 건너오도록 유인하는 게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할당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전기 충격기로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타이상, 즉 타이완 장사꾼들은 모집한 사람들을 동남아로 데리고 가 너희들의 신체는 우리 것이니 몸값 17만 달러를 2시간 내 지불하지 못하면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냥 강도짓을 한 겁니다. 이들에게 닥친 최악의 운명은 태국이나 두바이로 팔려갈 장기를 적출당하는 것입니다. 생체 장기 적출은 미얀마의 KK 캠퍼스 또는 캄보디아의 선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적출당한 장기는 최고 2,500만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10억 9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고 시신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장기 적출로 살해당한 이는 1,000명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인 4,000명의 행방이 미연합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6개국이 조사를 준비할 정도로 국제적 파장도 큽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 1대1로의 거점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친중국가로 1997년에 타이완은 대표처를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나도 타이완은 마땅한 외교 채널이 캄보디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타이완 외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잡힌 이들을 구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출한 사람들 가운데는
인신매매 조직원도 섞여 있는데 혐의를 입증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모바일 폰의 정보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구해낸 이들이 타이완에 입국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인신매매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한 사람은 출입국 기록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이잉원 정부에도 이번 건은 치명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펠로시 방문과 함께 몰아닥친 안보 위협도 위협이지만 인신매매건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또 발생 장소가 동남아여서 그동안 신남방 정책을 표방한다고 해놓고 뭐 제대로 한 게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000달러의 몸값을 주고 겨우 탈출한 한 젊은 커플은 총통부에 구해달라는 서신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수천 명의 국민이 새끼 돼지라는 인신매매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시끄럽습니다. 아주 수법이 교묘해 정부가 역부족인 점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타이완 상인들은 회사를 차려 직원들에게 해외 관광을 시켜준다고 캄보디아로 유인해 모바일폰과 여권을 몰수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만약 공항에서 이를 항의라도 하면 사람을 시켜 바로 제압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차이잉원에 반대하는 친중파 정객들은 일제히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타이베이 시장 커 원전은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나간 국민이 납치돼 장기가 적출되고 물고기밥이 되는 데 대해 차이잉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골수 친중파인 타이베이 시장 커 원전은 화가 나기보다는 할 말을 잊었다면서 차이잉원 정부의 대책의 타임테이블을 세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커 원전은 신선한 장기 적출에 필요한 에크모의 전문가로 의사 출신입니다. 중공의 장기 적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온 인사입니다. 민간에서도 실종된 가족을 정부가 나서서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 벌러 가겠다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으니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특히 핑동현에서는 현민 42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장기 적출에는 동남아의 일찌감치 진출에 털을 잡은 중공의 흑사회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다 코비드로 중공인 인력이 모자르자 타이완, 말레이시아의 타이상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중공인 인력이 모자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방역을 한다면서 중공 당국이 윈난성의 미얀마 국경 등에 펜스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오월경이 원천 차단되다 보니 모자라는 인력을 타이완인으로 채우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이미 진출한 중공업자들이 우리 사업장에 결혼이 생겼으니 사람을 모집해 보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인신매매당한 사람들을 중국어 은어로는 쭈짜이, 새끼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 사건을 두고 중국인이 또 다른 중국인의 등을 쳐먹은 희대의 사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원은 랜서라고 합니다. 쭈짜이 가운데 운 좋게 몸값을 내고 풀려난 이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산 이들은 중공의 흑서였습니다. 곤경에서 구출해졌으니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길 만도 한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공 흑사회 조직원들은 독립을 추구하는 타이완인이라고 해서 욕설과 학대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집단 구타를 한 뒤 중공의 국가를 강제로 부르게 하는 엽기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사기극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연락이 두절된 이들의 수가 많으니 누군가 캄보디아 가족 자구회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려면 2만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8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조직은 회원이 4만 7천 명이나 된다고 선전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1대1로를 기초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중공의 흑방 세력은 그 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은 일찌감치 검은 돈이 몰렸고
도박, 매춘, 인신매매 소굴이 됐습니다. 미얀마 역시 중국의 세력 판도로 소수 민족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거문 세력이 모두 연루된 이 사건은 워낙 방대 그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면 이게 진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이 타이완에 미친 풍파는 낸시 펠로시로 인한 군사적 긴장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